안녕하세요. 여기는 뿌리산업 딴거우주박물관입니다. 뿌리산업은 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기초공정 산업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로봇 기술이나 최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융합 산업으로 발전되면서 전망 있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1번 뿌리산업이란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뿌리산업이란 뭘까요? 동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뿌리산업은 금속과 같은 소재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이어붙여서 특정 부품으로 만들고 또 그 부품을 가지고 완제품으로 만들어 생산해내는 기초공정 산업들을 말합니다. 6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 가공, 표면 처리, 열 처리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러한 뿌리산업으로 만들어내는 생산품은 결국 최종 제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랍니다.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군과 최신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과정을 통해 명품 제조업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뿌리산업 현황은 어떨까요? 뿌리산업은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공정산업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은 그동안 3D, 즉 Dirty, Difficult, Dangerous로 대변되는 위험하고 힘든 산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첨단 디지털 산업에 비해 평가절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IT 등의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뿌리산업은 매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14%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져서 2006년에는 7%, 2008년에는 무려 2%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기준 뿌리산업의 생산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93억 불의 수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회사는 한국에 약 1만 개 정도 있고 종사자들은 33만 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08년 뿌리산업 총 고용인원은 33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 279만 명의 약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작업 강도와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하여 고령화, 기술 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오염,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3D 업종이란 인식이 강하여 신규 취업이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40대 이상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의 비중은 증가하는 데 반해 기능 기술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기술 혁신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피 산업으로 인식되다 보니 내국인의 취업은 급감한 반면 외국인 고용 비중이 2006년 18%에서 2008년 39%로 급증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볼까요? 뿌리산업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맞아요, 로봇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죠. 이 방에 흩어져 있는 세 조각의 열쇠를 합쳐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비밀의 방을 열어볼까요? 로봇 기술을 뿌리산업에 접목하면 로봇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뿌리산업으로 모여듭니다. 그럼 자연히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인력들을 뿌리산업 회사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열쇠 조각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로봇 기술을 뿌리산업에 접목하면 생산 현장의 자동화 및 로봇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로봇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 조각을 찾아볼까요? IT 융합 기술과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로봇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함으로써 3D 산업으로 인식이 강한 뿌리 산업을 새로운 첨단 3D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열쇠를 얻었습니다. 완성된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문을 열어보세요. 각각 3개의 단어를 클릭해보세요. 뿌리산업 공정의 로봇 및 IT 기술을 융합하여 기존의 dirty, difficult, dangerous의 3D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디지털, decent, 다이나믹의 새롭고 스마트한 3D 로봇 스마트워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보텍 스마트워크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산업용 로봇의 현황은 어떨까요? 한국의 제조용 로봇은 최고 기술을 보유한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평균 85%나 되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동부의 부품 소재 항목만 보자면 최고 기술 보유국의 70% 정도 수준으로 다소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제조업용 로봇 제품의 2009년 생산 실적은 이전 해보다 18.6%나 늘어나 8,323억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주로 대기업 자동차 공장이나 첨단 전자회사에 투입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위주의 지역 공장 근로자가 대부분인 중소제조업체에는 로봇 도입이 미미하긴 합니다. 용접이나 도료를 칠하는 도장 로봇은 도입이 되고 있지만 표면 처리나 디버링 같은 가공용 로봇 쪽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럼 로보틱 스마트워크에서 스마트워크란 뭘까요? IT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워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워크는 사무직이나 예술, 서비스직 등의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뿌리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육체 노동자, 현장 밀착형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현장에 매일 출퇴근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로봇 기술 융합에 의한 뿌리산업 스마트워크 구현은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 혁신 인력 공급, 기술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로봇 산업의 신수요처로 뿌리 산업이 제공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융합 과정에 3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먼저 뿌리 산업의 작업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제작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최적화시킨 디지털라이즈드 프로세스 플래닝을 세우는 것입니다. 2단계로는 뿌리 산업에 투입될 로봇들의 공동으로 들어갈 핵심 기술인 구조 부품, 구동 부품, 제어, 센서 등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정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시키는 것이 2단계 계획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뿌리 산업 지원용 로봇 제품을 개발하여 뿌리 기업에 로봇을 적용하고 보급을 확산합니다. 로봇 스마트워크는 나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를 보완하면서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최근에 청년 실업이 증가하여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3D 산업 기피 분위기로 인해 뿌리 산업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때 뿌리 산업의 업무를 스마트워크로 전환한다면 일자리 감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 차례입니다. 자, 6개 주요 뿌리 산업입니다. 작업 공정이 알고 싶은 산업을 클릭해보세요. 주조란 녹아있는 금속을 거푸집, 즉 어떤 모양을 가진 틀에 부어서 그 틀의 모양대로 다시 굽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장식품이나 무기들을 만들 때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제조 방법으로 엔진 블록이나 크랭크 축 등 다양한 형상 및 크기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속을 녹인 샘물을 모양을 만드는 틀 안으로 들이붓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 샘물이 굳어서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응고 속도도 중요하고 이렇게 굳을 때 일어나는 수축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주조 공정은 캐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주조 공정은 주형, 즉 틀이 되는 도구의 재료에 따라 소모성 주형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구 주형에는 샘물에 압력을 가해 주형에 밀어넣는 다이 캐스팅, 회전 중인 주형에 샘물을 붓는 원심 주조, 급속히 시키는 급속 응고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조 작업 공정을 살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배를 만드는 조선업 등의 중요한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이 바로 주조산업입니다. 즉, 주조산업은 이러한 국가 중추 산업의 생산 기반 인프라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다른 기술 선진국들처럼 점점 비철금속의 생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조 공정의 자동화와 전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자동화 도입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조 공정은 주형, 즉 틀이 되는 도구의 재료에 따라 소모성 주형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구 주형에는 샘물에 압력을 가해 주형에 밀어넣는 다이 캐스팅, 회전 중인 주형에 샘물을 붓는 원심 주조, 급속히 시키는 급속 응고 등이 있습니다. 주조산업에 로봇 기술이 투입된 미래의 작업은 원격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6개 주요 뿌리 산업입니다. 작업 공정이 알고 싶은 산업을 클릭해보세요. 균형은 녹은 금속이 주형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유동성, 금속 재료를 두들겨서 늘어나는 성질인 전연성, 그 밖에 소성, 전형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하고 모양을 바꿔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로의 형 또는 틀을 말합니다. 즉, 같은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금속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틀을 말합니다. 금형을 사용하면 생산 제품의 치수들이 모두 정확하게 같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형 방식으로는 특수 기술이 있거나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같은 치수, 같은 모양으로 규격화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의 외관이 깨끗하며 모델을 다른 모양으로 변경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금형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금형 종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서 일정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금형도 있고, 그 외 프레스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주조 금형, 단조 금형, 고무 금형, 유리 금형, 유업 금형, 분말나금 금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산업군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금형 제작 관련 설계, 가공, 제작 기술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부가 가치 하이테크 금형 개발 기술은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번엔 금형 작업 공정을 살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금형 산업에 로봇 기술이 투입된 미래의 작업은 원격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6개의 주요 뿌리 산업입니다. 작업 공정이 알고 싶은 산업을 클릭해보세요. 소성이란 어떤 힘에 의해 형태가 변한 물체가 그 힘이 사라지더라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성 가공이란 이 소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소재에 힘을 줘서 모양을 변하게 해 필요한 모양과 크기로 만드는 가공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성 가공은 재료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조각이 없다 보니 재료를 전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재료를 직접 깎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절삭 가공에 비해서 생산률도 높습니다. 소성 가공으로 만든 제품은 절삭 가공이나 주조 제품에 비해서 단단하고 빨리 많이 제작할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소성 가공은 재료 안의 조직, 변화기구에 따라 뜨거운 온도에서 연속해서 가공할 수 있는 열간 가공과 차가운 온도에서 하는 냉간 가공으로 나뉩니다. 가공 형식에 따라서는 아변, 단조, 프레스 가공, 압출, 인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소성 가공 산업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그동안 소성 가공 산업에는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성장 발전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소성 가공 산업도 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복합적인 제조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답니다. 기존의 소성 가공 작업 공정을 살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수송가공 산업에 로봇 기술이 투입된 미래의 작업은 원격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6개의 주요 뿌리 산업입니다. 작업 공정이 알고 싶은 산업을 클릭해보세요. 표면처리란 부품의 금속 재료 표면의 다른 재질을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등의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 표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기 전도성을 주기 위해 등등 여러 가지 폭넓은 목적들을 위해 제품의 표면에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면 처리는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막아야 하거나 마찰을 이겨내야 하거나 뜨거운 열에 의해 타서 눌러붙는 것을 방지하는 등 표면의 손실을 방지해야 하는 곳에 주로 필요합니다. 표면 처리의 일반적인 종류로는 비금속 피막과 금속 피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속 피복에는 금속으로 도금하는 처리, 확산 침투 처리, 금속을 분무기로 뿌리는 것처럼 분사해서 뿌려 입히는 금속 용사 등이 있습니다. 국내 표면 처리 기술은 부분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IT 기술과 융합된 원천 기술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환경 폐기물 억제, 친환경 폐수 처리 등을 해결해 녹색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표면 처리 작업 공정을 살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표면 처리 산업에 로봇 기술이 투입된 미래의 작업은 원격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6개의 주요 뿌리 산업입니다. 작업 공정이 알고 싶은 산업을 클릭해보세요. 열처리란 재료를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그 재료를 원하는 성질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계, 구조물, 소성 가공, 형상물 등의 열처리를 적용하면 그 성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열처리를 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표면을 단단하게 하거나 잡아당길 때 물체가 파괴되는 항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 연화 및 기계 가동에 적합한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외 변형을 방지하고 응력 제거, 조직의 안정화, 내식성 개선, 표면 경화, 자성의 향상 등의 목적에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강, 즉 스틸이란 물질의 열처리에는 불림, 풀림, 구상화 풀림, 뜨임, 심내 처리 등이 있습니다. 국내 진공 열처리의 대부분은 일본의 80년대 후반의 기술을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입, 소력, 소류 등의 장비는
이미 30년 전의 일본 기술이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열처리는 조립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차적이고 산발적인 기술 개발로 인하여 낙후되어 있는 편입니다. 기존의 열처리 작업 공정을 살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열처리 작업에 로봇 기술이 투입된 미래의 작업은 원격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6개의 주요 뿌리 산업입니다. 작업 공정이 알고 싶은 산업을 클릭해보세요. 금속과 금속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에는 기계적 접합법과 야금적 접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적 접합법은 볼트나 리벳으로 접합시킨 것이고, 야금적 접합법은 용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떨어져 있는 금속을 녹여서 잇는 것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접은 두 개의 금속을 밀접하게 붙여서 한쪽의 분자들이 다른 쪽의 분자들과 결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의 불순물을 없애고 사람막이란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플럭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용접의 방법에는 옛날에 대장간에서 두드리는 것과 같은 단접과 표면을 녹여서 붙이는 용접이 있습니다. 용접에는 또 가스로 금속 자체의 접합 부분을 일부 녹여서 붙이는 가스 용접, 전기로 녹이는 전기 용접, 그리고 납땜이 있습니다. 용접은 부품 및 제품을 만들 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부품을 가공하거나 조립할 때도 용접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저 기자재를 만드는 산업 위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용접 산업에도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 기술 집약형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용접 산업도 역시 환경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친환경 패키징 기술 개발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기존의 용접 작업 공정을 살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용접 산업에 로봇 기술이 투입된 미래의 작업은 원격으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후